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혜원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웃에 사는 절친한 친구 경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푸르른 논밭, 구불구불한 흙길, 그리고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지는 맑고 기쁜 웃음소리와 함께 했습니다. 경은 항상 혜원을 배려하고 이해했습니다. 혜원이 슬플 때마다 그는 그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혜원이 불행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경은 항상 그녀 곁에 있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혜원에게 웃긴 이야기들을 해주거나 함께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며 바람이 부는 넓은 들판에서 연을 날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혜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 슬퍼하고 있었고 경은 그녀를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만발한 연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혜원, 이 연꽃들을 봐. 이 꽃들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지. 너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잖아. 혜원은 경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경,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 경은 미소를 지으며 혜원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난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혜원. 걱정하지 마. 두 사람은 함께 강가에서 저녁 햇살 속에 반짝이는 연꽃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혜원은 마음이 따뜻하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경은 항상 그녀 곁에 있어 그녀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들의 어린 시절은 논밭과 시냇가에서 즐거움으로 가득 찼고 그들의 순수한 우정은 깊은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소중한 순간들을 나누며 서로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은 혜원에게 항상 달콤한 말과 배려 깊은 행동을 해주었고 혜원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만월이 뜬 밤, 경은 혜원을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전체의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은 혜원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원, 너는 내 마음 속에서 가장 밝은 달빛이야. 혜원은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나를 놀리네. 놀리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경은 한쪽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엮은 풀로 만든 팔찌를 꺼내 보였습니다. 혜원, 나와 결혼해 줄래? 혜원은 감동받아 행복의 눈물이 얼굴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응, 동의해. 그들은 달빛이 반짝이는 아래에서 첫 번째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동화처럼 아름답고 낭만적이었습니다. 혜원과 경의 사랑은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깊어졌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큰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혜원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고 부유한 지주인 지철로부터 결혼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혜원의 가족은 원래 가난했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에 이 결혼 제안은 그들이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오후 혜원의 아버지는 그녀를 불러 옆에 앉히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혜원, 아버지가 미안하다. 혜원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지주 지철이 내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 혜원은 말이 나오지 않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가족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경이 있어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하지만 혜원아, 가족을 생각해봐. 만약 지철과 결혼하면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야. 혜원은 흐느껴 울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쪽은 그녀의 인생의 사랑, 다른 한쪽은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지주 지철이 직접 혜원의 집에 와서 결혼 문제를 논의하러 왔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명성 높은 탐욕스럽고 방탕한 인물이었으며 혜원의 미모를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었다. 혜원 양 가난한 농부의 딸이지만 미모는 정말 예쁘다. 매우 만족스럽다. 혜원은 고개를 숙이며 그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너를 시집 보내기로 동의했다. 나는 그에게 큰 돈을 주어 빚을 갚게 할 것이다. 너는 이제 비단 옷을 입고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귀한 보석, 화려한 옷을 주고 너는 이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부인이 될 것이다. 혜원은 입술을 꽉 물고 눈물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삶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탐욕스럽고 독재적인 남편과 함께 숨막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집안의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혜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돈을 위해 그녀의 행복을 팔아버리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식이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란 부모님은 딸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결혼을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는 안정된 삶이 혜원의 개인적인 행복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혜원을 지철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혜원은 자신이 사랑하는 경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했던 약속들을 떠올렸습니다. 경이 없으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혜원은 집을 뛰쳐나와 두 사람이 자주 만났던 마을 입구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은 혜원의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혜원,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혜원은 흐느끼며 경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경,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부모님이 나를 지철에게 시집 보내기로 동의했어. 경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과 혜원을 갈라놓을 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혜원의 손을 꽉 잡고 결연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혜원, 이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려도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해. 혜원은 경의 사랑에 답했지만 그녀는 부모님의 뜻을 거슬러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경.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어. 경은 혜원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르신, 어머니, 제발 혜원과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에게 행복을 줄 것입니다. 혜원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좋은 아들이지만 우리 집과 지주 집안은 맞지 않는다. 나는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혜원의 어머니도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단지 딸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은 그들의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절망적인 마음 속에서 혜원과 경은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지만 비밀리에 만날 것을 다짐하며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비밀리에 만날 거야. 경, 함께 있을 수 없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도 동의해. 우리는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거야. 그들은 이 일이 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이 그들에게 대담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진실된 사랑이 모든 편견을 이길 것이라고 믿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혜원의 미래 남편인 지철은 탐욕스럽고 옹졸한 사람으로
혜원의 아름다운 외모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의 혜원은 귀한 보석처럼 세상에 자랑할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지위로 혜원을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만남에서 지철은 항상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혜원의 감정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자신이 계획하는 헛에 가득한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그녀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부족한 것 없이 살게 할 것이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왕족 같은 삶을 보여줄 것이다. 혜원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철의 자만과 타인을 얕보는 태도가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살게 되면 자신의 삶이 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철은 혜원을 단지 가난한 시골 처녀로 생각하며 자신이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결혼 후 혜원이 자신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믿었고 단 한마디도 그에게 반항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혜원의 연약한 외모 뒤에는 강한 마음과 확고한 의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녀가 경을 향한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고 그녀는 결코 운명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후 혜원의 삶은 비단 옷을 입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지철은 극도의 소유욕으로 그녀의 삶을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혜원이 집안의 어떤 남자와도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안의 일꾼이나 먼 친척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혜원은 지철이 정한 가혹한 가품과 터무니없는 규칙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허락 없이는 집을 나갈 수 없었고 밖에 나갈 때조차도 항상 가까운 하인이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정원에서의 산책, 모든 것이 사치로 변했습니다. 매일이 지나갈수록 혜원은 답답하고 숨 막히는 삶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경과 함께 보낸 자유롭던 시절,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지낸 오후, 맑은 달빛 아래 함께 이야기하던 밤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지금의 그녀의 삶은 그저 지루하고 힘없는 나날들의 연속이었고 기쁨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지철은 맹목적인 질투심으로 혜원을 항상 의심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감시했고 그녀의 편지조차 확인하며 심지어 가까운 하인들에게 그녀의 배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 물어봤습니다. 혜원은 항상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만약 지철이 그녀와 경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두 사람 모두 위험에 처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차가운 표정과 거리감을 유지하며 숨겨야만 했습니다. 길고 힘든 밤들, 혜원은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며 경을 그리워했습니다. 언젠가 그들과 재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이 어두운 나날들을 이겨낼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을 몰래 만나기 위해 편지를 전하던 중 혜원은 불행히도 하인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와 경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저택 안에 퍼졌고 결국 지철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지철은 질투와 잔인함으로 가득 찬 성격으로 배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혜원과 경에게 복수할 결심을 했습니다. 혜원과 경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지철은 경을 해치기 위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돈을 이용해 경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밀수 사건에 얽히게 했습니다. 그의 권력을 이용해 쉽게 관리들을 조종하고 경을 추적당하는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두운 창고 속 경은 기둥에 꽁꽁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철을 향해 분노로 타오르며 그 앞에 서 있는 지철은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철아, 겁쟁이야. 넌 날 함정에 빠뜨렸어. 지철은 싱긋 웃으며 경에게 다가가 멍든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무슨 소리야? 경아, 난 그냥 너를 공경해서 구해주는 거야. 너는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구나. 넌 내 행복을 앗아갔고 나와 혜원을 갈라놓았어. 내가 고맙다고 할 것 같아? 지철은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로 웃었다. 혜원, 그녀는 내 아내, 경이야. 망상하지 마. 그녀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어. 그녀의 마음을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나를 사랑해. 나만 사랑해. 지철은 화가 나서 경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닥쳐. 그녀는 내 몸과 영혼이야. 너는 그저 가난한 남자일 뿐이야. 그녀에게 합당하지 않아. 그녀의 몸은 가질 수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절대 가질 수 없을 거야. 우리의 사랑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지철은 이를 악물고 그의 눈에 아기가 번쩍였다. 그럼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혜원의 삶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오려고 한다면 나는 당신을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경은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 몰랐다. 고향에 남아있으면 혜원과 가족들에게 재앙만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눈물을 삼키며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철이 자신을 혜원 삶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 때문에 그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두운 밤, 경은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고통과 무력감을 안고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확실히 알았다. 그는 살아야만 했다.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누명을 벗고 언젠가 혜원 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혜원은 경이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치 죽은 것처럼 멍하니 있었다. 그녀는 지철이 개입했고 자신의 행복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물은 흘러내리며 어두운 밤과 섞였다. 그녀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자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경이 떠난 후 혜원은 지철의 차가운 집에서 부유하지만 외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녀는 마치 시든 꽃처럼 금슬 속에서 시들어갔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녀는 경에 대한 그리움과 지철에 대한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지철의 저택에 새로 고용된 하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성진이었다. 혜원은 우연히 성진을 보았을 때 매우 놀랐다. 그의 외모는 경과 매우 닮았고 몸집과 목소리까지도 비슷했다. 혜원의 심장은 멈출 듯이 아프고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이 스쳤다. 혜원은 성진에게 다가가 그와 대화를 나누려고 애썼다. 그녀는 그가 경이 아닌지 알고 싶었다. 성진 씨, 어디서 오셨나요? 성진은 혜원을 바라보며 온화한 눈빛을 보였지만 약간 슬퍼 보였다. 부인, 저는 먼 시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생계를 위해 여기로 왔습니다. 여기 친척은 없나요? 아니요, 부인 저는 혼자입니다. 혜원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성진에게 직접 경에 대해 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그가 보이는 평범한 모습 속에 숨겨진 어떤 진실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혜원은 성진을 계속 관찰하려 했다. 그녀는 그가 경과 매우 비슷한 행동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점점 더 그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혜원은 또한 지철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과 성진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해야 했고 지철에게 의심을 받지 않도록 성진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성진의 등장으로 혜원의 마음속에 경과의 첫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그리움이 떠올랐다. 성진을 볼 때마다 경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경과 함께한 아름다운 날들을, 달콤한 말들, 다정한 행동들을 기억했다. 혜원은 처음 경을 만났을 때를 기억했다. 두 사람은 어린아이였을 때 함께 논밭에서 뛰놀고 함께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경은 항상 그녀를 보호해 주었고 그녀는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늦은 오후에 마을 끝에 오래된 큰 나무 아래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낸 것을 기억했다. 경은 자주 그녀에게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들의 첫 키스를 기억했다. 그것은 달콤하고 열정적인 키스였으며 반짝이는 달빛 아래서 일어났다. 그 모든 기억들은 혜원의 마음속에 느리게 재생되는 영화처럼 떠올랐다. 그녀는 결코 경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그의 미소, 목소리, 따뜻한 포옹을 기억했다. 하지만 혜원은 또한 경이 그녀 곁을 떠났고 아마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과 절망을 느꼈지만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언젠가 그들이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성진의 등장은 혜원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 같았다. 그녀는 성진을 통해 경이 자신 곁에 있는 것처럼 느꼈고 그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혜원은 성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혜원은 점점 성진에게 다가가 지철의 저택에서 숨막히는 삶 속에서 외로움을 덜어내려고 했다. 성진을 볼 때마다 그녀는 그가 사랑하는 경의 일부분처럼 느껴졌다. 성진은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혜원의 이야기들을 경청하며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는 그녀가 살고 있는 차가운 집에서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혜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진과 대화하려 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혜원은 성진에게 경과의 사랑,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진은 진지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과 이해의 눈빛을 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혜원과 성진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유대감과 마음의 일치였다. 혜원은 성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안정과 신뢰를 주었고 그녀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을 되찾게 해주었다. 성진은 혜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항상 혜원을 돕고 그녀를 기쁘게 하려 애썼다. 그는 혜원의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하며 그녀의 어두운 삶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고자 했다. 그들은 마음의 일치를 느끼며 비밀스러운 이야기와 깊은 감정을 나누었다. 서로의 정신적인 의지처가 되어 함께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 나갔다. 하지만 혜원은 성진에 대한 감정이 경에 대한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경을 깊이 사랑하고 언젠가 그들이 재회할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성진에 대한 감정은 그녀에게 위안과 달래는 것일 뿐 그녀의 어두운 삶 속에서의 잠시 빛이었다. 성진 또한 마음속에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혜원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칼처럼 아팠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알게 되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워했다. 어느 날 저녁, 밤이 깊어갈 무렵 혜원은 성진의 방으로 갔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성진의 생각에 잠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혜원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오늘 자신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진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성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혜원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부인? 경위를 아시나요? 성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보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부인? 저는 당신이 경과 많이 닮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매우 친숙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성진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며 혜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실 저는 경이에요. 혜원은 깜짝 놀랐고 방금 들은 말이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성진을 껴안기 위해 달려가면서 눈물을 흘렸다. 경, 너 정말 경이야? 믿을 수가 없어. 성진은 혜원을 꼭 껴안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다. 네, 저는 경이에요. 지철이 쫓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꿔야 했어요. 제가 돌아가면 당신에게 위험을 가져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혜원은 경이가 겪어야 할 고생을 알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아?
성진은 혜원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새까만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알아요. 저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살아야 해요. 제 이름을 깨끗이 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혜원은 성진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감탄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경희가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을 기다릴게요. 당신이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릴게요. 그들은 서로를 꽉 안았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을 보상하려는 듯.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느껴졌고 두 사람의 불멸의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성진이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철은 심각하게 병들었다. 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다. 지철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금세 저택 전체에 퍼졌고 혜원에게도 전해졌다. 처음에 혜원은 약간의 슬픔을 느꼈다. 어쨌든 지철은 그녀의 합법적인 남편이었으니까. 하지만 곧이어 혜원은 깊은 해방감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짐이 이제 풀린 것이다. 더 이상 지철의 독성과 질투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다. 혜원은 예전에는 항상 지철의 고함과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던 빈뜰을 바라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고요해졌고 마치 저택 전체가 해방된 듯했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성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혜원에게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원은 그가 항상 그녀 곁에서 고통과 희망을 함께 나누어 왔다는 것을 알았다. 경아, 끝났어. 성진은 혜원의 손을 잡고 가볍게 꽉 쥐었다. 네, 끝났어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행복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경이 그녀 곁에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철의 죽음은 혜원에게 단지 해방을 가져온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을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품어온 꿈을 위해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순간 혜원은 자신이 성진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그가 경과 닮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임을 깨달았다. 성진은 따뜻하고 진실되며 용감한 마음으로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경이 돌아왔지만 그가 더 이상 자신이 사랑했던 그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경은 변했고 더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움과 친절을 간직하고 있었다. 혜원은 더 이상 비밀 속에서 살고 사회의 비난을 견뎌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만약 그들이 이 마을에 남아있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진과 함께 이곳을 떠나 그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먼 땅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그들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간단한 삶을 구축하고 채소를 기르고 닭을 키우며 착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다.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친절한 이웃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았다. 혜원은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봉건 사회의 전통과 압박에 얽매이지 않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도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갈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성진을 선택하고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사랑과 수용으로 가득한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혜원과 성진은 함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며
마치 시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새로운 땅에서 혜원과 성진은 언덕 기슭에 작은 집을 지었다. 그곳에서 푸르게 펼쳐진 논밭과 조용히 흐르는 강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작은 채소밭을 가꾸고 몇 마리의 닭을 키우며 자연과 가까운 단순한 삶을 살았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밭에 나가 식물들을 돌보고 매일 저녁 그들은 집 앞 베란다에 앉아 저녁 노을을 감상했다. 혜원은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이 지역의 전통 음식을 익혔다. 또한 그녀는 옷감을 짜고 자수를 놓고 정교한 수공 예품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성진은 그녀가 무거운 일을 할 때 돕고 집을 고치며 그녀를 숨어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착하고 친절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함께 일을 하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다. 혜원과 성진은 이 작은 공동체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마을의 아이들은 자주 혜원과 성진의 집에 놀러왔다. 그들은 혜원이 들려주는 동화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성진이 나무로 장난감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 혜원과 성진은 아이들을 매우 사랑했고 그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겼다. 축제 날, 혜원과 성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떠들썩한 잔치를 열었다. 그들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혜원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에서 살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함을 느꼈다. 하지만 혜원과 성진의 삶이 항상 평온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함께 극복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며 살아갔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그들이 모든 풍파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혜원은 종종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고통스럽고 어두운 날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녀의 옆에 있었던 겸에게 감사했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준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또한 성진에게 감사했다. 그가 그녀에게 새로운 삶과 행복을 선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혜원은 인생이 변화와 기복의 연속임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과 용서를 아는 것이다. 그녀는 다시는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를 살아가며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성진도 혜원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인생의 여자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여자가 바로 혜원이었다. 그는 혜원에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선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늙어가며 마지막까지 함께했다. 그들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고 서로의 사랑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불멸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다.